네,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혜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달의 주제, 창작의 섬 제주 가파도에 머무는 작가들입니다. 오늘 김금희 작가의 책을 만나본다고 소개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 가파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라고 해가지고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국내외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는 올해에 머무르는 창작 작가들이죠. 이 김인숙 작가와 또 장강명 작가에 대한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파도 에어 초기 입주 작가인데요. 무려 2018년입니다. 2018년도에 머물렀던 이 김금희 작가의 책, 또 제주를 배경으로 한 책이 나와 있는데요. 장편 소설 복자에게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김금희 작가는 뭐 대중들에게 워낙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20, 30대 여성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또 저희 이 책 속의 제주 지난 예전 시간에서 네. 김금희 작가의 책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김금희 작가, 어떤 작가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큰 인기를 몰고 다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 수식어가 믿고 보는 김금희라는 이제 수식어가 종종 등장하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김금희 작가는 일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책 속의 제주에서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작가이기도 하죠.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에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이 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주요 저서로는요,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등이 있고요. 또 장편 소설 경애의 마음,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복자에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인 만큼 수상 이력도 정말 화려하죠. 2015년, 2017년 젊은 작가상, 또 2016년 젊은 작가상 대상, 신동엽 문학상, 현대문학상, 우현예술상, 2020년 김승옥 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김금희 작가가 또 우리 제주도 또 가파도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괜히 더 이렇게 반가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만나볼 책 복자에게, 이거 어떤 내용이 담긴 이야기예요? 네, 복자란 이름이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렇죠. 이 복자에게라는 장편 소설, 이 작품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설집인데요. 제주도가 배경인 작품입니다. 작가의 말에 2018년이라고 기재한 것을 미뤄봤을 때 아마 가파도에서 창작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책이 돼서 또 반갑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책의 내용은요, 실제로 김금희 작가가 제주에 머무를 때 알게 되었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한 의료원에서 일어난 산재 사건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영초롱이 유년 시절 제주의 고고리 섬에서 이 복자라는 친구와 함께 보냈던 우정 어린 이야기와 함께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어른이 된 이후에 의료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내용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의료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2009년 제주에서 실제 발생한 간호사들의 산재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좀 살짝 요약해 볼까요? 네, 이 주인공 이영초롱은요, 아주 영특한 인물로 또 묘사가 잘 되는데요. 집안이 좀 크게 기울어져서 고모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부속섬 고고리 섬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동갑내기 친구 고복자라는 인물을 알게 되고요. 또 둘은 점차 친해지고 또 멀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주인공 영초롱은 섬에서 1년을 살고 또 본섬에서 조금 더 살다가 다시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서 주인공은 어엿한 어른이 되고요. 또 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죠. 이 주인공은 판사가 돼서 제주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유년 시절 지냈던 복자와 다시금 얽히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복자는요, 한 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약을 분쇄하는 일을 하면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 복자뿐만 아니라 약 30명 가까운 간호사가 유산한 사건으로 행정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주인공 이영초롱과 복자가 다시금 만나게 되는 거죠.
판사와 법정에선 고소자로요. 일단 이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가 유년 시절 친구를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됐어요. 이제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좀 힘이 되고 또 싶었겠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직업이 판사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은 또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재판에서 빠져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영초롱은 사실 이 말에 크게 상처를 받고 둘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어서야 이 복자가 왜 그렇게 말을 했을지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재판에서 지게 된다면 자신을 영영 악연으로 기억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사실 이 김금희 작가의 정말 세심한 인물 묘사가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우정 어린 그 관계와 어떤 인간 사이의 믿음 그리고 선의 이런 아주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세세하게 잘 그려내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작품으로 돌아와서 결국 영초롱은요 사건을 다른 판사, 다른 동료에게 넘기게 됩니다. 주인공은 이후 판사직을 그만두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직으로 종사하면서 복자의 승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가보진 못하지만 복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거죠.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을 이제 편지로 전하게 된 것 같은데 소설 복자에게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또 학업과 생활에서 또 성공을 위한 도전에서 실패를 겪는 모든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줄거리를 너무 짧게 네네. 요약을 해서 그렇지 정말 이 주인공의 인생에서 정말 쓰고 쓴 부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의 사업 실패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골이섬에 들어가야만 했던 이 소녀의 입장, 그리고 또 훗날 판사가 되었지만 죄주로 좌천이 되었던 이 주인공의 네. 이야기, 네, 그냥 오지 않죠. 네, 그리고 또 제주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이 과거의 이야기들, 또 소중한 사람들이 겪는 아픈 이야기들을 정말 이제 올곧하게 마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강인한 사람들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 제주라는 이 배경이요, 이 작품과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데요. 삶의 크고 작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삶을 이어나가는 모습들을 그려나가게 되는 거죠. 또 중간중간 이런 개인의 심리를 작가가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있어서요. 우리네 삶과 이질적이지 않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독자의 마음도 잘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짧은 시간에 소개할 만한 책이 아니라 이건 정말 책으로 직접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면이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제 실패와 관련된 그 어떤 장면들을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는데요. 뒷변에 이 작가의 말에 김금희 작가가 직접 소설의 한 문장을 꼽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소설을 다 쓰고 난 지금 소설의 한 문장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실패를 미워했어 라는 말을 선택하고 싶다.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아프게도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게는 하지 말자고.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선언보다 필요한 것은 그조차도 용인하면서 계속되는 삶이라고 다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썼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종교는 그렇듯 버텨내는 자들에게 기꺼이 복을 약속하지만 소설은 무엇도 약속할 수 없어 이렇듯 길고 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실패는 계속되겠지만 그것이 삶 자체의 실패가 되게는 하지 말자라는 말이 참 가슴에 긴 여운을 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소설은 작가가 이제 제주에서 보낸 날들을 모티브로 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인공이 유년 시절을 보낸 그 가상의 공간 네. 어디였죠? 고고리섬? 네, 맞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혹시 그 가파도 섬을 좀 이렇게 묘사해서 그려낸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 배경
섬 중에 하나죠. 이 고고리 섬, 정말 영락 없는 가파도로 묘사가 되는데요. 가상의 공간이라고 밝히곤 있지만 이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가파도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너무 친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주어가 종종 등장해서 너무 정겹고 또 재밌는 느낌도 났는데요.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복자에게 쓴 편지가 또 같이 나오는데요. 가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낭독해 드릴게요. 특히 섬의 오래된 신과 보리밭에 해녀들에게 고양이를 닮은 돌과 어설픈 낚싯지는 도무지 물지 않는 물고기에게 뿔소라 껍데기로 장식된 담장과 서른 애기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에게 온전히 걸어야만 이동할 수 있어서 좀 화가 난 관광객들과 태풍이 불면 보름쯤은 모두 사라졌다가 가장 작은 개체부터 나타나 다시 삶을 시작하는 객강구들에게 아무리 잘 빚어놓아도 머리를 다 흩뜨려 놓는 바닷바람과 부두에 정박한 배들에게 오늘도 끊이지 않는 민원들을 해결하느라 스쿠터를 타고 바쁠 미혜 씨와 꿈의 변경이 용인되어 섬으로 돌아와 있는 오세에게 그리고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라도 냉동고에 넣으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말할 줄 알았던 현명한 나의 친구 복자에게. 오, 이렇게 좀 가파도 이제 배경도 나오기도 했지만 뭐 보리밭이며 해녀들이며 그 고양이들 묘사하는 것들이 전부 가파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뒷부분 이 작가의 말에 이 소설이 배경이 된 이 고고리 섬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고고리는요, 이 이삭이라는 뜻의 제주어를 붙여서 만든 가상의 공간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작가가 2018년도에 머물렀던 가파도가 영감을 불어넣어준 것이 사실이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풀었으면서 하지만 실제 인물이나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고 또 허구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가파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둘레길을 신나게 달리는 날들이 작가의 생에서 가장 큰 환희처럼 느껴졌다. 뭐 이렇게 쓴 대목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이 가파도를 지척에 둔 모슬포 주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또 제주의 한 공간이 작가들에게 이렇게 아주 맛있는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영감이 된다는 점에서 무척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또 자연스레 이 가파도의 풍경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복자에게는 실패를 겪은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위안을 주는 소설인 것 같아서요. 많은 분들이 또 이 따뜻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레지던스의 작가들 마지막 시리즈인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작가의 어떤 책을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제주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작가님을 꼭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상명 작가의 순도 100%의 휴식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도 책 속의 제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